쉼이 필요할 때면 가슴 속 풍경 하나를 꺼내보고 싶어진다. 생각만으로도 설레고 휴식이 되는 아름다운 풍경 하나 새기러 떠난다. 선운사만 하더라도 산이 높지 않은데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에는 단풍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이제 온갖 그래서 벚꽃이 필 때 예쁘고 나무 그 물가에 그늘을 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선운사에 가신 적이 가고 있나요? 가고 또 가고 바람 불어 서른날의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바람 불고 서럽고 그림이 막 물씬 피어오를 때 선운사를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건 때가 맞아야 제대로 보지. 선운사 초입에선 마음 안으로 뚜벅뚜벅 행복이 걸어 들어온다. 화렵수가 만든 여린 초록빛 그늘이 산뜻한 기분을 드리우기 때문이다. 선운사 주차장에서 10분 남짓 걸으면 일주문 근처 숲속에서 시 한 편과 마주한다. 주옥 같은 시어들로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완성했지만 정작 그의 진짜 세상은 누렇게 얼룩이 져버린 미당의 시다.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이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선운사 동구라는 시인데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요 근래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분의 생은 항상 양지만을 쫓았거든. 양지만, 좋은 곳만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출발하시죠. 네. 좀 안타까워요. 정말로 좋은 시를 많이 남겼죠. 제가 최근에 했던 그 완장이라는 작품에서 완장 그 유능길에 부어리가 이런 말을 해요.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벨볼일 없는 핫바리들이나 차는 게요. 진짜 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아. 그러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보는 거기에 완장이 있는 것이지 눈에 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니거든. 선운사에 이제 일주문을 들어서면은 여기서부터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일주문에 들어서면 도소람 가는 길을 만난다. 약 3km에 달하는 숲길. 단풍나무, 벚나무, 떼죽나무 같은 화렵수들이 어깨와 어깨를 걸고 푸른 청춘을 뽐내고 있다. 짙은 초록 속으로 빠져들 듯 거니는 길. 자연 속에서 걷는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맑은 공기와 이렇게 멋있는 선생님이랑 함께 이렇게 못 걸으니까 있다 보니까 진짜 보약한 사과를 제대로 먹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동어보감의 저자 하준 선생님이 말하기를 네. 약을 먹어서 보를 하는 것보다 밥을 잘 먹는 것이 보약이고 밥을 잘 먹는 것보다 보약이 바로 걷기, 행복. 예, 다산 정약용 선생은 걷는 즐거움을 청복이라고 했어요. 맑은 즐거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걷다가 보니까 눈도 좋고 우리 염색도 않고 또 다리도 튼튼하고 기억력 좋고 이렇게 좋은 보약을 많이 먹여야 하는데 네. 걸으면 예. 최고인 줄 아는데도 알면서도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걸어가면서 떠오르지 않는 생각은 믿지 말라. 걸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만이 유효하다. 그 얘기였어요. 걷는다는 것이 생각이 아주 산파로서 최고예요. 거기에 걸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전부 다 모든 사상이 되고 글이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어떤 그 영감을 얻는 것도 바로 걷기예요. 특히 이제 나무 숲속을 걸어갈 때 요정들이 막 춤을 추잖아 지금. 서정조 선생님이 말하는 그 동구 그 시에서 나오는 막걸리집이 저쯤에서 있지 않았을까요? 아, 선운사 동구에는 바로 옆에 있었고 여기는 네. 이제 도소람 가는 길에 또 주마. 주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제가 그 푸르른 날 네. 그이와 함께 이렇게 설탕이 막걸리 한 흘러버렸어요? 잔을 이렇게 한잔 했던 여기서요? 기억이 나네요. 왠지 저한테는 이 선운사가 주는 이 감성이 저의 그 푸르른 날에 만났던 인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그 잔상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움이 물씬 피어오르는 곳이라고. 추억의 책장을 넘기듯 꼬리를 무는 사랑의 기억들. 신정일 선생도 글자 속에 묻어둔 옛 사랑을 꺼내든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처럼 그리움을 품은 길. 그래서 이 길 곳곳에 돌멩이 하나, 나뭇잎 하나에도 그리움들이 팍 묻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이제 사랑이고, 사실은 그리움이라면 그리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가을날에 여기를 왔었는데 해리에서 이 선운사를 넘어오면서 서해바다를 바라보는데 내 그리움이 어쩌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망연히 앉아가지고 낙조대에서 서해를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초록빛처럼 눈부셨던 젊은 날의 사랑은 붙잡을 수 없는 물길처럼 나뭇잎 사이를 훑고 지나는 바람처럼 흘러가고야 만다. 우리 또 딴 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리 오세요. 예쁜. 선생님, 또 길이 있어요? 아, 그러면 사람이 가면 다 길은 길이고 이게 이제 내를 하나를 건너야 하는데 그래서 옛 사람들이 말이 주역에 보면은 이섭 대천 내를 많이 건널수록 좋다. 그래서 일행선사는 뭐라고 했느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겪는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이 정도로 훌륭해. 가세도 있겠다, 사람은. 도소람 가는 길은 도솔천을 사이에 두고 찻길과 숲길로 나뉜다. 넘어지고 잠깐만요. 네. 네. 우후. 좋습니다.
좋아요. 오솔길이네요. 그렇지. 마이산 같은 애 막 돌탑도 쌓아놨고. 여기도. 세상살이 고단해질 때마다 붙들고 싶었던 건 희망이었으리라. 산행객들이 간절히 바라던 삶의 평온과 희망들, 작은 돌탑 위에 머물러 있다. 생기로 가득한 푸른 숲, 그 품을 걸어서 좋은 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이게 길을 걷는다는 것은 혼자도 좋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여럿이 갈 때는 혼자 막 많은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섞여가지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갈 것 같지만 네.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혼자 가지는 거야. 혼자 걸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법국에 나오는 불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거기서 하루 보는 거야. 이토록 푸르고 청명한 숲이 내 곁에 머무른다면 혼자 걷는 길이어도 좋을 것 같다. 숲길 옆으로 흐르는 도솔천을 다시 건너면 언제든 넓은 길로 나갈 수 있다. 야, 이 깨진나무 이게 깨진. 너무 예쁘다. 내가 하나 찍으려고. 야, 진짜 예쁘다. 야, 이게 보석이야, 보석. 진짜 막 별이 막 반짝반짝하네. 이게 막 저절로 이제 또 배가 돼가지고 가네 얘들이. 같이 가라, 같이. 얘네들 어디로 갈까요? 이 배를 타고. 명왕성까지 닿을 것 같아. 신기하네. And baby, I was waiting for someone out there to save my soul, to love me in the good times, to hold me in the bad times, someone to make me smile anew, who really paints those gray skies blue. I was looking for a good life, just looking for a good life. A good life. And baby, I was crying, 'cause all around was dying. 도솔제 쉼터에서 약 2km 정도를 걸으면 장사송에 다다른다. 키는 무려 23m, 나이는 600살이 넘었다는 이 반송은 자태가 아름다울 뿐더러 머리 위에 도소람을 이고 있어 더욱 유명하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을 거쳐 해리면으로 넘어가는 길에선 서해의 비경도 감상할 수 있다. 선운사는 그리 높진 않지만 경관이 빼어나 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린다. 선운사에서 밑에 식당에서 다 먹었어요. 스님은 여기 지금 도사람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극락 정토에 살고 계시는 거네요. 아 근데
그 말은 맞는데 또 네. 어떤 때는 여기가 또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내가 그날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따라서 극락세계도 지옥이 되고 지옥도 또 극락이 돼요. 바깥에서 이 안을 바라보면은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산을 바라보면 네. 좋잖아요, 지금 산. 그쵸. 좋네, 계절. 너무 평화롭고 아늑하고. 근데 그 산 안에 들어가잖아. 네. 거기에는 모기 하루살이 막 돈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전쟁터야.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안에도 이게 있어요.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이곳에도 똑같은 세계예요. 단지 경계만 틀릴 뿐이죠. 이게 예전에 한강을 내가 2001년에 걷는데 삼척 거기는 상류는 노란마지가 없어요. 반만 겨우 하는데 그때가 봄이라 우리가 낯선 사람이 가니까 염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차가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젊은 아줌마가 있다가 놀래가지고 막 따라가는데 같이 갔었던 사진기자가 있다가 아주머니 딱 불러세우더니 정말로 좋은 곳에 사시네요. 그러니까 뒤를 딱 바라보고 흘기면서 그렇게 좋으면 와서 살아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하고 삶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무참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범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극락정토가 사바세계네.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와 닿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경도 무시는 못하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올라갈까요? 도소람에서 꼭 둘러봐야 할 곳, 내원궁이다. 두 개의 궁이 있는데 의원궁은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내원궁은 미륵보살이 사는 곳. 불교 세계관에 나오는 상상의 산, 수미산.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전해지는 이 산 위엔 6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중 4번째 하늘이 도솔천이다. 내원궁은 바로 그 도솔천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미륵보살이 머무는 처소를 말한다. 바로 그곳이 선운산 도소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가 미륵보살의 정토인 모양이다. 다다르고 싶은 미륵보살의 땅. 하지만 세상살이는 아수라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다. 그럴 때면 떠오르는 길. 느릿한 자연의 시간 속을 걷고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생채기 난 마음을 다독인다. 연극 배우가 된다면은 1000가지 만가지의 삶을 살잖아요. 네. 가끔은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는가. 나를 돌아볼 때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오히려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작품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그 인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그 역할을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근데 내 안에 그런 게 정말 다 있거든요. 그 속성이라고 하나요? 인간의 그 폭력적이고 비열한 이런 구석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어떤 역할들로 이렇게 나를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천상 연극을 해야겠네. 전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행복해요. 삶 자체가 연극이거든 알고. 그러면 삶과 연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내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네. 그게? 리허설이 없다. 삶에는. 내원궁에서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도소람에서 고창군 해리면으로 가는 산길이다. 천희의 보물, 용문구를 만나러 가는 길.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을까? 지쳐있던 걸음에 힘이 붙는다. 자, 용문굴. 양쪽에 굴이 있는데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환경처럼 생겼지. 아우, 대단해. 자, 야, 예뻐요. 이건 결코 신의 손이지 인간의 작용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가늠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잠들어 있는 용문굴. 그곳에서 100m만 걸으면 산등성이에 다다른다. 선운사 도소람.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나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들어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가는 길이고, 그리고 또 선운사 숙녀들이 해리로 물건을 사러 가거나 오가던 길이 바로 이 도소람 가는 길이에요. 현재 제가 이렇게 길 위에 걸으면서 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과거만 바라보고 산다면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꽃시절 하면 흔히 20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저의 꽃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20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어떤 길인지, 이 길 끝에는 뭐가 나올지, 그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굉장히 컸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중년이 되다 보니까 뒤에도 바라볼 수가 있고 현재도 보고 이렇게 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이런 주변 눈들이 사람들을 생긴 것 살펴볼 수도 같아서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나의 꽃시절이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내리막길이 찾아온 거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나이대가 많아지고 보니 뜻밖에도 아름다운 시절에선 내가 보인다. 잠시 떠난 길에서 오래된 삶은 다시 힘을 얻는다. 김지아 시인의 시에 보면은 무화과라는 시가 있는데,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꽃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했던 산, 이렇게 산천을 우선 배고프지 않고 떠돌 수 있다는 거, 그것만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푸른 숲, 너른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생각들이 가벼워진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찾아오는 것임을. 마치 깨달음처럼 마음에 불어든다. 어쩌면 우리가 걸었던 길은 마음속 극락정토를 보여주려던 부처의 품속은 아니었을까?